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해드리는 거는 그 현대 시멘트, 아니 한일 시멘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멘트 기업이에요. 한일 시멘트, 그죠? 한일 시멘트는 굉장히 회사가 탄탄한 회사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크게 움직임도 많이 없는 회사고, 근데 이 회사는 그냥 조금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반드시 지금 10,000원인데 한 50,000원은 갈 겁니다. 지금 12,000원 정도 하는데 조금씩 올라. 아주 지루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못해. 그냥 묻어놓고서 있으면 이 회사는 잘 빠지지도 않아. 근데 이 회사는 워낙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순이익이나 유보율이나 뭐 당좌 비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회사가 짱짱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 레미콘 사업도 많이 영위하고 있고, 한일 시멘트, 한일 산업, 한일 뭐 글로벌인가 해가지고 여러 개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매출액도 꽤 되고, 이런 회사는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끈기 있게 들고 가면 무조건 먹어. 한일 시멘트. 이거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뭘 보느냐면은 간단해요. 첫째 보는 건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하고 있나, 이걸 봐야 돼. 만약에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상승하면 조금씩 상승해야 돼. 또 영업이익이 10% 정도 나나,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1% 2% 난다면 이에서 발전이 없는 거거든. 근데 영업이익이 한 10% 나야 돼. 그 다음에 순이익은 5% 정도 나야 돼. 그죠? 이거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을 봐야 돼. 부채 비율은 100% 아래가 좋아요. 100% 아래면 자산 대비 부채가 적다는 거거든. 그래서 외부 환경에, 외부에 급격한 일이 생겼을 때 버티기가 좋아. 또 그 다음에 보는 게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100% 위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당좌 비율이 100% 아래라는 거는, 100% 아래는 단기성 자금이 많다는 얘기야. 그럼 단기성 자금 자꾸 갚아야 되니까 회사가, 그죠? 불안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채 유보율은 약 한 3,000% 정도 되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대로 그대로 움직여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식의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는 ROE, PBR 뭐 이런 게 모두가 좋아야 돼요.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PB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 PBR이 한 0.50 밑에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PBR이 1이라는 거는 1이 넘으면 이미 주가는 다 반영되었다고 보는 거고, 1 미치면 주가는 저평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보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애들 다 보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와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다 봤는데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 있다. 그러면은 사면 안 돼. 그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 있다. 그럼 사면 안 돼. 근데 이런 걸 다 맞았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돼 있다. 그런 건 사도 돼요. 안전하니까. 더 이상, 왜냐면 실적 좋고 다 좋은데 하락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다 분석한 다음에 사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면은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잠깐 조금 떨어지고 하루 이틀, 내가 샀는데 하루 이틀 떨어져 또 손절하고 나와 또 올라가, 이렇게 사면 금방 여러분 돈 가진 거 다 거지 돼버려. 그냥 들고서 가면 돼. 좋은 주식 사놓으면 절대 떨어지고 뭐 뇌동 안 하셔도 돼. 가만히 기다리면 돼. 그리고 주식 맨날 보지 마세요. 뭐 따로 맨날 거기도 누가 까디지게 일하다 말고도 주식 보고, 전업으로 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몇 달 있다가 망해가지고 조선소 가서 돈 벌어서 다시 한다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자기가 다 찾았다고 그러고. 찾기는 개뿔 못 찾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찾아봐야.
여러분 좋은 주식 내동 매매 하지 마시고 급등주 따라잡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잃어. 딸 것 같죠? 절대 안 그래. 여러분 그거까지 가져가지도 못해. 5만원짜리 사서 50만원까지 여러분 끌고 갈 것 같아. 못 끌고 가요. 그건 꿈. 아니 가슴이 살 떨리는 사람들이 무슨 5만원 6만원까지 끌고 가. 못 가지. 에? 한 배만 먹어도 좋아서 팔고 나와요. 헬렐레 해가지고 딴 데 들어가서 또 잃고. 좋은 주식 사면 넉넉히 들고 있는 겁니다. 배당도 받고 해가면서.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따요. 절대 주식을 전업으로 하지 마세요. 직장 다녀가면서 슬슬 해도 여러분 돈을 땁니다. 예.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한강이 보여. 예. 한강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준비도 안 되는데 전업하면 딸 것 같아. 조금은 딸 수 있겠죠. 예. 조금은 딸 수 있어.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내공이 정말 쌓여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주식하다 마지막 가는 게 선물 옵션이에요. 왜? 주식은 종목을 찾아서 가야 되지만 선물 옵션은 그냥 가면 되거든. 내리냐 오르느냐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 근데 가는 순간 쪽박입니다. 쪽박. 그죠? 여러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하지 마시고, 주식하시려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야 돼. 가치 투자. 근데 가치 투자에도 이 무슨 코스닥이나 이런 데는 가치 투자가 없어요. 거의 회사들이 다 적지 않은 회사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그 코스피에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장기 투자만 하면 여러분 절대 잃지 않아요. 잃래야 일 수가 없어. 그죠? 예. 잃래야 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그 한일 시멘트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회사예요. 현대 시멘트, 한일 시멘트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멘트 업종은 물건을 딱 지금 한 6개인가 뭐 이렇게 시멘트 회사가 있잖아요. 뭐 쌍용 레미콘, 쌍용 시멘트, 그 다음에 뭐 한라 시멘트, 현대 시멘트, 그 다음에 삼표 시멘트, 성신양해, 그 다음에 저 전라도에 있는 고려 시멘트 해서 뭐 한 7개 정도 회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회사가 만드는 게 한 700만 톤 정도 만들거든요. 700만 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소비되는 양은 한 5천만 톤 정도 돼요. 한 5,500만 톤 정도. 그러니까 이 6개, 7개 회사가 만드는 양이 다 소비되는 거라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재고가 없는 그런 게 시멘트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계속 그 산을 깎아서 석회석 중에 제일 저품으로 만드는데, 이 석회석 중에 저품을 구워서 만들어서 이게 석탄을 떼기 때문에 석탄 가격에 의해서 이게 등락이 심해요. 근데 석탄만 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각종 나오는 폐비닐 있죠? 폐비닐도 같이 떼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설이 좋으니까 다이옥신 같은 걸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잡아가지고 떼긴 떼는데, 근데 물론 뭐 안 좋지. 주변에 사는 분들은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산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석탄만 떼도 탄소 배출에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비닐로까지 같이 떼고 있는 게, 비닐을 같이 떼는 건, 비닐은 돈 받고 받아. 얘네들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폐비닐이니까 돈 받고 받아가지고 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옛날에는 20% 비중을 20% 가지고 왔는데, 비닐로 떼는 비중을 석탄의 80% 비중을 비닐로 20% 되는데, 이번에 비닐로를 50%로 늘렸어요. 전 회사가. 지금 공사를 일부 마친 회사도 있고 이제 좀 안 마친 회사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마치면,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비닐로를 거의 90%대인데 90%. 이 석탄을 하려면 이게 열이 7,000칼로리가 나와야 이게 그 시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석회석을 굽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비닐로를 떼면은 한
5,000 칼로리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5,000에서 6,000 칼로리. 그러면 거의 근사차게 조금만 기술을 발전하면은 비닐으로 싹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드는 이런 폐비닐 어디다 할 데가 없어. 결국엔 소각시켜야 돼. 어디다 소각시키든. 그죠? 안 소각시킬 수가 없어. 비닐은 하루에 수천만 톤씩 쏟아내는 이거 어떻게 소화해? 그러니까 그 7개 시멘트 회사가 소화하고 있고 또 제지 공장들 있잖아요. 제지 공장으로 불을 떼는데 비닐을 많이 떼요. 그래서 그런 데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은 뭐 그런 환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한일 시멘트는 그런 걸로 인해서도 수익성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응? 그리고 또 20%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시멘트를 만드는 석회석이 80%고 나머지 20%의 부자재가 들어가요. 거기에는 이제 알루미나가 있는 것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 중에 20%의 부자재가 들어가는데 그 20% 부자재가 거의 폐기물이에요. 예. 폐기물 중에 그런 성분이 있는 거를 갖다가 넣어. 이거는 다 걔들이 돈 받고 받아요. 돈 받고 받거나 아니면 공짜로 받거나. 옛날에는 이거를 이 알루미나 성분이 이제 잘 붙여주는 그런 성분인 것 같아요. 이 알루미나 성분이 옛날에는 황토흙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알루미나가. 근데 이제 황토흙을 파서 계속 할 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폐기물을 갖다가 알루미나 성분이 있는 폐기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폐기물을 갖다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 점점 그런 수익성, 그런 원료를 사지 않는 그런 수익성들이 계속 늘어나서 한일 시멘트 좋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도 낮고. 이 성신양해가 사실은 한 5만원 6만원 가야 되는 주식인데 왜 못 가냐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게 못 가는 거예요. 돈 벌어서 이자 갚기 바빠요. 부채가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이자 갚기 바쁘니까 이게 잘 못 가는 거야. 근데 이 한일 시멘트는 부채 비율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 한일 시멘트입니다.